반갑습니다. 오늘도 미나의 토토 맛집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NBA 첫 번째 경기 샬럿 호넷 대 피닉스입니다. 샬럿은 이번 시즌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은 경기당 평균 25득점과 8어시스트로 팀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창의적인 패스와 3점 슈팅 능력은 샬럿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샬럿은 또한 마일스 브리지스의 든든한 득점 지원을 바탕으로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아웃 게임은 피닉스의 수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골밑에서는 마크 윌리엄스가 리바운드와 수비를 통해 팀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으며 샬럿의 전반적인 밸런스는 좋은 상태로 평가됩니다. 피닉스는 부상 변수로 인해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의 전력을 자랑합니다. 팀의 중심인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는 리그를 대표하는 득점원으로 이들이 동시에 출전할 경우 어느 팀을 상대하더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몇 경기에서 피닉스는 부상 공백과 벤치 자원의 부진으로 인해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골밑에서의 약점이 드러나면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의 승부는 골밑 싸움과 벤치 자원의 활약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샬럿이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라멜로 볼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킨다면 접전 끝에 홈팀이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닉스가 부커와 듀란트의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승부를 가져간다면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여지는 충분합니다. 샬럿은 홈 이점을 살려 경기 초반부터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 게임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멜로 볼의 리딩과 브리지스의 득점력이 조화를 이루며 피닉스의 수비를 흔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반면 피닉스는 듀란트와 부커의 슈퍼스타 듀오를 중심으로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승부를 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 샬럿이 홈 이점과 골밑 싸움에서의 우위를 살려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경기 댈러메버 대 LA 레이커입니다. 댈러스는 이번 시즌 루카 돈치치를 중심으로 리그 상위권에 자리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은 돈치치는 경기당 평균 32득점, 9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코트 비전과 득점 능력은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결정적인 순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치치와 함께 카이리 어빙도 경기당 평균 27득점을 기록하며 득점과 경기 조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빙은 정교한 볼 핸들링과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팀의 공격 옵션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댈러스의 약점은 수비와 리바운드 싸움입니다. 댈러스 수비진은 상대 빅맨들과의 대결에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댈러스는 속공 상황에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기 내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체력이 소모되는 후반부의 취약점을 노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베테랑 리더십과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르브론은 경기당 평균 25득점, 7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뛰어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은 팀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경기당 평균 27득점과 12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뛰어난 수비력으로 상대의 공격 옵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스의 리바운드 능력과 블록슛은 레이커스의 수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레이커스의 약점은 외곽 슈팅에서의 기복과 백코트 수비의 부족입니다. 슛이 잘 들어가는 날에는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외곽이 침묵하는 날에는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벤치 선수들의 기여도가 일정하지 않아 경기 후반 체력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이 중심이 되어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하며 레이커스의 수비를 흔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의 골밑 장악력과 르브론의 경기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며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것입니다.
승부의 열쇠는 리바운드 싸움과 외곽 슈팅 성공률에 달려 있으며 두 팀 모두 핵심 선수들이 경기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이커스는 데이비스의 골 및 장악력과 르브론의 경기 조율을 바탕으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의 활약으로 분전하겠지만 수비와 리바운드의 약점이 결국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 뉴올펠리 대 미네올브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이번 시즌 젊은 스타들과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리그 중위권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인 자이온 윌리엄스는 경기당 평균 26득점과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피지컬과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페인트존에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높은 득점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든 잉그램은 경기당 평균 24득점을 올리며 뉴올리언스의 또 다른 핵심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잉그램은 외곽슛에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주며 자이온과 함께 팀의 공격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약점은 주전 의존도가 높아 벤치 자원의 득점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경기 후반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력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트랜지션 수비에서의 미흡함은 상대의 빠른 공격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며 이는 경기 내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올 시즌 수비를 강화하며 리그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루디 고베어는 골밑에서 경기당 평균 11리바운드와 2블록을 기록하며 팀의 수비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상대의 인사이드 공격을 억제하며 미네소타의 강력한 수비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경기당 평균 28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드워즈는 폭발적인 득점력과 다재다능한 플레이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상대 수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의 약점은 공격에서의 기복과 고베어가 상대적으로 느린 발로 인해 트랜지션 상황에서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외곽 슈팅 성공률이 안정적이지 않아 득점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올리언스가 자이온 윌리엄슨과 브랜든 잉그램을 중심으로 인사이드와 미드레인지에서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며 미네소타를 흔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루디 고베어의 골 및 장악력과 앤서니 에드워즈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워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승부의 열쇠는 뉴올리언스의 페인트존 공격과 미네소타의 수비 조직력 그리고 두 팀의 외곽 슈팅 성공률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네올브는 고베어의 골 및 수비와 에드워즈의 득점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올리언스는 자이온과 잉그램을 중심으로 분전하겠지만 벤치 자원의 부족과 수비의 허점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경기 유타 재즈 대 애트로크입니다. 유타는 이번 시즌 리빌딩 과정에서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팀의 핵심인 라우리 마카네는 경기당 평균 25득점과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공격과 수비를 모두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페인트존과 외곽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득점원으로 유타의 공격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던 클락스는 경기당 평균 21득점으로 팀의 또 다른 득점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볼 핸들링과 창의적인 공격으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타의 약점은 수비에서의 조직력 부족과 턴오버 관리입니다. 특히 골밑 수비에서 상대 빅맨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잦아 리바운드 싸움에서 열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벤치 자원의 득점 기여도가 낮아 주전 의존도가 높은 점도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애틀랜타 호크스는 강력한 백코트 듀오를 앞세워 리그 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 영은 경기당 평균 27득점과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플레이메이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볼 핸들링과 외곽 슛 능력은 애틀랜타의 공격을 주도하며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의 약점은 골 및 장악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클린트 카펠라가 리바운드와 수비에서 기여하고 있지만 상대 빅맨들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외곽 슛 성공률이 기복을 보이는 날에는 공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유타가 라우리 마카넨과 조던 클락슨을 중심으로 외곽과 인사이드에서 다채로운 공격을 시도하며 애틀랜타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애틀랜타는 트레이 영의 백코트를 활용해 빠르고 유기적인 공격을 펼치며 유타의 수비 조직력을 시험할 것입니다. 승부의 열쇠는 유타의 골밑 수비와 애틀랜타의 외곽 슛 성공률 그리고 턴오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트로크는 트레이 영의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타는 마카넨과 클락슨을 앞세워 분전하겠지만 골밑에서의 약점과 턴오버 관리 부족이 결국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덴버 너겟 대 보스 셀틱입니다. 덴버 너겟츠는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인 니콜라 요키치는 경기당 평균 25득점, 11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탁월한 패스 능력과 득점력은 팀의 공격을 다채롭게 만들고 있으며 골밑에서의 강력한 존재감은 상대 수비를 어렵게 합니다. 자말 머레이 역시 경기당 평균 20득점과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2옵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마다 터지는 클러치 슛은 덴버의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덴버의 약점은 벤치 자원의 기복과 수비에서의 간헐적인 약점입니다. 특히 주전 선수들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불안정성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빠른 트랜지션 공격을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보스턴 셀틱스는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의 원투 펀치를 앞세워 리그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테이텀은 경기당 평균 29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MVP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의 전천후 득점 능력과 리더십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자산입니다. 브라운 역시 경기당 평균 27득점과 7리바운드로 팀의 또 다른 핵심으로 활약하며 테이텀과 함께 보스턴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 듀오는 외곽과 인사이드를 넘나들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보스턴의 약점은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과 벤치 득점력의 기복입니다. 특히 빅맨 자원의 깊이가 부족해 상대 골밑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를 중심으로 한 전술적 플레이와 자말 머레이의 득점 지원을 통해 보스턴의 수비를 흔드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보스턴은 테이텀과 브라운의 다재다능한 공격력을 앞세워 덴버의 약점인 수비 조직력의 간극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승부의 열쇠는 골밑에서의 요키치와 보스턴의 빅맨들의 대결 그리고 외곽 슈팅 성공률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덴버 너겟은 니콜라 요키치의 전방위 활약과 자말 머레이의 안정적인 득점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턴은 테이텀과 브라운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앞세워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지만 골밑에서의 약점과 벤치 자원의 한계가 승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 골든어리 대 마이트입니다. 골든어리는 이번 시즌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자원의 조화로 다시 한번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인 스테픈 커리는 경기당 평균 30득점과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슈터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커리의 정확한 외곽 슈팅과 빠른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리며 팀의 공격 템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레이 톰슨은 경기당 평균 22득점을 기록하며 커리와 함께 워리어스의 핵심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3점슛과 수비에서의 헌신으로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약점은 리바운드 싸움과 수비에서의 일관성 부족입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이 수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이드 수비가 약해 상대 빅맨에게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벤치 자원에서의 득점 지원이 부족해 주전 선수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짐미 버틀러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팀 컬처와 수비 조직력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틀러는 경기당 평균 25득점과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리더로서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냉정함과 수비 가담 능력은 마이애미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뱀 아데바요는 경기당 평균 20득점과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플레이와 수비 능력은 마이애미의 핵심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약점은 외곽 슈팅에서의 기복과 공격 템포가 느린 점입니다. 특히 상대가 빠른 트랜지션을 전개할 경우 수비에서 미흡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벤치 득점력이 다소 부족해 주전 의존도가 높은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경기는 골든어리가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톰슨의 외곽 슈팅을 앞세워 빠른 템포의 공격을 펼치며 마이애미를 흔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이애미는 짐미 버틀러와 바마 아데바요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비와 인사이드 공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부의 열쇠는 골든스테이트의 외곽 슛 성공률과 마이애미의 골밑 수비, 그리고 두 팀의 턴오버 관리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골든어리는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톰슨의 폭발적인 외곽 득점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히트는 버틀러와 아데바요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지만 외곽 슛에서의 기복과 빠른 템포의 공격에 대한 대응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의 세부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